안녕하세요.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임지연입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것, 부담이 되는 만큼 성취감이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는 걸 텐데요. 자, 오늘의 창직 시장은 어떤 분야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오늘의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이젠 예술도 스마트폰 시대. 새로운 미디어를 탐색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예술 활동을 한다. 앱티스트 배국희. 그만의 창직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스마트 기기가 발전하면서 많은 앱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 다양한 앱들과 예술이 만나서 디지털 아트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이미 시장은 열렸다고 보여집니다. 자, 국내 1호 앱티스트로 활동 중인 웃기는 사람들의 배국희 대표, 신직업 창직가 협회 임한규 사무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앱티스트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어떤 직업인지 조금 생소하거든요. 그렇죠. 네,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앱 플러스 앱과 아티스트에 대한 합성어예요. 그래서 앱으로 아트를 한다는 건데 예술이라는 직업이 뭐 그림, 사진, 영화 그리고 뭐 영화를 만든 음악, 그리고 뭐 교육적이 있듯이 이런 다양한 예술 장르를 어플리케이션으로 다 이렇게 제작을 하는, 생산을 하는 그런 일들의 직업을 앱티스트라고 하죠. 네, 이제 세상이 바뀐 만큼 그러한 예술 분야가 디지털 기기와 만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국내에서는 이렇게 생소한데 해외에서는 많이 알려진 직업인가요? 예, 해외에서는 앱티스트라는 용어는 사실 발견되기 쉽지 않았고요. 이렇게 장르별로 했던 아티스트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어떤 예전에 사무엘 잭슨을 실사로 그린 아티스트가 있는데 조회수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네. 그런 것이 예전에는 PC로 작업했거나 손으로 그렸던 것을 이제는 손가락 하나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왔고 뭐 영화를 만들고 사진을 찍고 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정말 전문가들인 분들이 했지만 지금은 비전문가들도 이렇게 자신의 미디어를 통해서 유튜브를 이렇게 흘려가지고 하게 되면 결국 스마트 기기로 예술을 한다는 사람들이 해외에 많이 있고 한국에 있는 저도 그걸 봤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 않나. 네, 그렇죠. 저희 방송하기 전에 이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사진들. 굉장히 멋있던데 보여주세요. 예. 그런 사진들을 보시면 이미 각 나라별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일본 작가도 이렇게 사진을 찍어갖고 하는 부분들. 이게 사진과 어플이 결합이 돼서 작품이 나온 건가요? 그렇죠. 사진만 찍기엔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광량이라든가 너축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사진을 찍어서 거기다 어떤 그 작가가 갖고 있는 보정하는 그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들만의 구도와 어떤 색 보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걸 이제 디지털 기기,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거죠? 예, 전부 다 사진 이제 그 DSLR이나 필름이 아닌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만 이렇게 작품 사진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굉장히 멋지네요. 예, 그래서 전 세계 작가들을 한데 모아둔 작품들인데요. 뭐 미국부터 일본, 태국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고 한국 작가도 여기에 딱 소속이 돼 있어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소개를 받을 때 명함을 봤는데 사명이 굉장히 특이했어요. 사명이 뭐였죠? 웃기는 사람들이. 네, 어떤 뜻인가요? 제 이름이 배국희라서 이름 따라 그냥 웃기는 사람들인데 또 소리로 나다 보면 그 의미로 갖고 있는 게 웃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 얼굴도 약간 좀 재밌게 생기기도 했고 웃기는 거 워낙 또 이렇게 삶의 업보로 사다 보니까 웃기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죠. 좀 이렇게 남을 웃기고 개그맨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한때 꿈은 개그맨이었고 지금은 이제 웃음을 주는 사람으로 이제 꿈이 바뀐 거죠. 네, 저희 좀 재밌게 해주세요. 자, 어떻게 재밌게 해줄 거냐면요. 자, 예를 들면요. 뭐 이런 거 이제 했는데 그냥 웃기다는 게 뭐 꼭 웃음을 준다기보다 같이 있으면 즐거운 에너지를 주는 것도 웃기는 사람이지 않나. 네, 맞습니다. 이렇게 웃음만 봐도 같이 좀 웃게 되고 즐거운 느낌이 드는데요. 아마 함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얻으실 것 같은데 원래 또 모토가 찰리 채플린이었다고. 그러니까 개그맨을 꿈을 갖고 있다가 찰리 채플린을 우연히 이제 또 보게 됐어요, 영화를. 되게 어릴 때 봤을 때는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그냥 되게 웃긴 광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영화를 제작하기도 하고 연출하고 음악하고 모든 걸 다 한 사람인데 이게 100년 지나서 제가 이걸 딱 보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보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위대하다는 게 현존하는 지금 시대의 어떤 좋은 예술가일 수도 있겠지만
후세가 알아준다는 게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그러면은 채플린이 돼야겠다라고 해서 판토마임을 이제 독학을 했었고 아. 거리에서 마임 활동과 뭐 여러 가지 배우 활동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채플린을 계속 꿈꿔왔었죠. 거기다 이제 배우라는 직업이 알다시피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네. 자기 혼자 빠져있는 어떤 시간들이 많은데 그때 저한테 이제 주어진 게 스마트폰이었고 그 스마트폰을 만들었던 사람이 스티브 잡스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무성 영화를 채플린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무성 영화를 찍으려면 스태프들도 많아야 되고 배우도 있어야 되고 되게 네. 여러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는데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가지고도 일상생활을 무성 영화로 만드는 걸 딱 봤을 때 와 이건 진짜 끝내주는구나. 네. 스마트 기기가 영화를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게 하다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스티브 잡스를 좀 빠지다 보니까 네. 이제 채플린은 잠시 이제 그 정신은 뒤로 하고 예. 스티브 잡스의 정신과 철학으로 이제 좀 이제 갈아타게 된 케이스죠. 아, 그렇군요. 굉장히 예측하지 못한 길로 흘러가게 됐어요. 남는 시간을 이제 스마트폰을 갖고 놀다가 새로운 길로 접어들게 됐는데 시간을 좀 어떻게 쪼개 쓰세요? 요즘에도 좀 배우 활동이라든지 극단 활동 이런 것도 하세요? 아니요, 이제 그런 건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집에서 또 좋아하기 때문에 네. 집에서요? 네. 집에서 상당히 예술을 접었다고 이제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매체가 바뀐 거죠. 예전에는 무대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뭐 어쨌든 직접적으로 어쨌든 저와 이렇게 소통을 했던 분들이 이제는 미디어를 통해서 뭐 SNS나 유튜브나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제가 하고 있는 활동들을 여전히 하고 계시는군요.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예전에는 뭐 TV 드라마 공중파를 원했다면 지금 이제 웃기는 TV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제가 연기를 직접 하기도 하고 또 상황을 만들어서 드라마나 여러 가지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를 해소를 하면서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찍냐면 스마트 기기로 만들어서 올린다는 거죠. 그렇죠. 본인도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앱티스트로 활동하면서 이제 교육도 하고 있는데 네. 집에서 이제 예술을 접었다고 했을 때 되게 좋아했다고 그러셨거든요. 보통 부모님들이 그러시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또 스마트폰을 갖고 뭔가를 한다고 봤을 때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것 또한 신뢰가 안 가는 어떤 직업이라든지 활동이 아니었을까. 그죠. 그런 우려도 되는데요. 그래서 뭐든지 선행학습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먼저 그 어쨌든 뭔가를 내 거를 팔기 전에 이걸 부모님을 설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께 일단 기기를 사드렸죠. 아, 어머님이 아버지 스마트폰 바꿀 때가 되셨네요. 네. 자 이제 이걸 딱 해드리고 앱을 좀 잘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부모님께 앱을 또 교육을 시켜드렸더니 스스로 어제 부모님이 또 만드시는 콘텐츠들이 예전에는 그냥 문자 보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어머님은 직접 자신의 영상을 뭐 편집을 한다든가 오, 대단하시네요. 아버지는 어학 공부를 스스로 찾아가지고 한 우와. 5기 국어를 하시는데 아, 정말요? 이런 것들 이제 어플리케이션 오. 가지고 공부를 스스로 하세요. 앱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 되게 부모님들 어려워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선행학습의 교육이 효과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교육들을 가르쳐주는 분들이 없었고 설명서가 대신했지만 네네. 이제는 사람이 맨투맨으로 이거를 맨날 가르치고 습득을 시키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처음만 재미 들리기까지가 어려운 거지만 그렇죠. 그게 재미가 있을 땐 스스로 발견해갖고 하는 습관들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이제 스스로 재밌으니까 이거를 하겠다고 했을 때 무조건 너는 이 길로 가야 한다라고 네.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있죠. 우와, 예상치 못한 답변이에요. 네. 사실 저도 부모님한테 알려드리면 굉장히 못 따라오시기 때문에 또 짜증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알려줄 수가 없는데 인내를 갖고 알려주셨나 봐요. 교육자의 마인드. 그랬군요. 사실 이런 경우는 좀 드문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님이라든지 기존 세대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신뢰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이런 네. 점도 극복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방금 이제 배국희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중장년 이상의 음. 시니어층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정말 놀라운 놀랍죠.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기존 세대들 보면은 우리 이 스마트폰이라든가 이 스마트 기기에 대한 이런 거부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이런 것들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들이 그런 걸 하다 보면은 네. 되게 안 좋은 시선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트렌드를 보면은 네. 이런 IT 분야가 앞으로는 계속 우리 시장이라든가 우리 생활 속에 곳곳이 이제 다 들어와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적응해야 되고 또 신속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이제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앱티스트의 배국희 대표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기분도 많이 좋아지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기존 세대가 먼저 앞서서 이런 것들을 배워 나가야지만 지금 현재 세대하고 이런 부분을 잘 맞추어서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그 길을 앞장서고 계신 분이 또 네. 배구키 대표인데, 예술을 하셨고, 또 지금 앱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예술이 믹스된 직업을 갖고 있거든요. 예술 분야가 참 배고픈 직업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괜찮아요? 배가 정말 고프죠. 네. 고플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구조가 아날로그였던 시대고 지금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날로그는 배고플 수밖에 없는 건 음, 유행이 사실 이제 먼저 앞서간 것들이 있으니까 네. 배가 고플 수밖에 없는데 그게 되게 참 어려워요. 창직을 했고 저도 살아보니까 예술하고 할 때하고 사실 다를 건 없다고 보긴 하는데 마음가짐 자체예요. 네.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이런 가치들을 계속 퍼뜨려 나가는 것도 삶의 예술이고 네. 그리고 저는 예술의 장르를 아까 뭐 언급을 드렸지만 뭐 음악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도 예술이지만 네. 웃음이라는 것도 저는 사실 예술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웃음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이것도 예술이다. 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도구를 스마트폰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뼛속부터 그 예술가의 피가 흐르는 것 같다. 뭐 그렇다고 보시면 네,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일을 하려면 좀 지원을 받으셔야 했을 것 같은데 지원 받으셨어요?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은 거는 큰 건 없고요. 예. 이제 창직을 하고 인식에 대한 변화를 위해서 어떤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있는 게 앱티스트 양성 과정이라는 거를 이제 한번 만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거는 예술 쪽에 있던 사람이 기술 쪽에 지원을 받으려니까 예. 차단이 되고 또 기술 쪽에서는 또 예술 쪽이니까 이게 되게 어중간하게 중간에 딱 껴있는데 그랬구나. 예. 그 서울 크리에이티브 랩이라고 하는 이름의 어떤 공간이 있는데 네. 말 그대로 크리에이티브한 거를 찾더라고요. 예. 그래서 인력 향상이나 뭐 이제 어떤 되게 파급력이 있는 사업 아이템을 모집한다라고 해서 앱티스트가 이제 어떨까라고 해서 지원을 해가게 되었고 네. 이제 그 지원금은 이제 말 그대로 100% 양성 과정에만 쓰인 네, 네. 그런 걸 한 2번 정도 경험을 하게 됐고요. 어. 나머지는 이제 다 부수입으로 광고를 제가 이제 하고 아르바이트라는 거 여러 가지들을 이제 그랬군요. 하다 보니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뭐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죠. 네. 네. 그 양성 과정을 계속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넘쳐나죠. 넘쳐나는데 이게 인식에 대한 부재가 아직도 있다 보니까 네. 이것을 지속적으로 좀 꾸준히 해서 어떤 뭐 학원처럼 계속 이렇게 배치만 된다면은 저의 다음 세대들도 여기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계속 반복돼서 올 수 있는데 앱 개발 쪽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쪽은 지원이 많이 있지만 네. 앱을 갖고 활용을 하고 뭐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개념 자체가 아직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네. 하고는 싶어도 뭔가를 딱 하자라고 크게 오는 데가 없어서 뭐 저 혼자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자, 창직이라는 게 그 직업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건데 어떤 앱티스트라는 직업에 대한 명확한 틀은 본인 스스로 세우셨나요? 처음에는 사실 추상적으로 네. 하게 됐죠. 근데 하다 보니까 이 가치를 느끼고 뭔가 접했던 사람들에 대한 피드백을 들어보면 아 이건 정말 직업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런 게 되게 강해지다 보니까 네. 직업적으로도 충분히 가치와 비전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잠깐 하다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네. 벌써 3년째 이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아 그래도 되게 나름대로 직업적으로 이렇게 네. 인정받아가고 있지 않나. 그렇죠. 네. 어떤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그림도 그리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예. 일단은 사회적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윤리나 이런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네. 스마트폰을 쓰는 아이들,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각 가정을 보면은 부모들은 설거지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보여주고 밥 먹을 때도 보여주고 뭐 할 네. 때도 보여주고 거기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컨텐츠들을 소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이들은 터치 한두 번의 터치로 재생하는 건 쉽지만 이런 것들은 부모들은 말릴 수도 없고 그것도 해결 방안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그게 현실이죠, 사실. 이게 현실인데 네. 이거를 사실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저는 사회적인 어떤 가치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네. 윤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그들에게는 되게 좋은 어떤 앱들,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 상상력과 창의력이 접목할 수 있는 어떤 앱들이 부모들과 아이들에게 이게 전달만 되더라도 이것이 되게 가치가 되게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그런 비전을 갖고 가는 거라서 이제 교육적인 부분들이 사실 되게 이제 강하게 좀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 이제 시작하신 지 한 3년 차 정도 됐다고 하셨고 사회적 기업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단계들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우리 국장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은 뭔가 사회에 공익적인 그런 요소가 많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 공익적인 요소라고 한다는 거는 어떤 무상의 무슨 교육이라든가 뭐 그런 봉사 개념이 또 들어간다든가 네. 아니면 이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든가 그래서 창직을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일자리도 어찌 보면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는 그런 이제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쪽으로 조금 맞춰가지고 우리는 에티스트라는 이런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이런 직업들을 우리 사회에 많이 양성하고 그 직업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네. 그걸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것이 이제 그 사회적 기업의 요건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또 확대해 나간다면은 사회적 네. 기업으로도 뻗어 나갈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사실 저도 이제 창직 방송을 진행한 지 꽤 됐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창직이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몰랐죠. 몰랐죠. 하고 보니까 이제 창직이다, 창직이다 주변에서 말을 네. 듣게 된 거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정부에서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창직 경제 해가지고 예. 어떤 직업을 딱 얘기하는데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제가 하는 일이 검색이 되지 않고 근데 분명히 이건 직업이 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현재 이걸로 수입을 발생을 하고 있고 네. 아 창직이구나.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앱 전문가는 좀 아니었던 것 같고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창직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분야예요. 아무런 어떤 지식도 정보도 없잖아요. 네. 굉장히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심정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네. 예. 뭐 지금도 느끼고 있고요. 근데 그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발생되는 게 관찰과 그리고 어떤 관찰에서 비롯된 결과물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일단 한다는 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되게 있었어요. 네네. 아, 내가 분명히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런 길을 걸었을 때 뭐 이런 직업들도 누군가 따라와서 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 힘들지만 그거에 대한 가치가 되게 저는 소중히 있었고 그렇죠. 그게 바로 창직의 매력이라고 할 그렇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어떤 그것 때문에 사실 멋부린다고 생각하고 한 거지만 네. 힘든 건 인식 부재가 아직 커요. 어. 모든 창직이라는 게 저뿐만 아니라 이 창직을 하시는 분들 모두가 똑같은 게 관찰에서 비롯됐거든요. 다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아 이게 좋겠다라고 해서 시도해보고 계속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창직이 네. 된 건데 뭐 힘들다라고 하면 너무 끝도 없는 부분들이라 사실 뭐 어떤 하나를 딱 집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것도 사실 현실인 것 같고요. 네네. 지금은 좀 같이 생각할 수 있고 같이 좀 뭔가 이 가치를 알아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게 그냥 바람이고요. 네네. 이제 우리 또 국장님처럼 이렇게 이런 창직가들을 뭔가 같이 이렇게 좀 소통할 수 있는 이런 활로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좀 고무적이 되고요. 네네. 앞으로 좀 많이 의지를 해야겠다.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죠. 에너지가 많이 느껴져요. 그 열정도 많이 느껴지고 그리고 뭐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 표정은 너무 밝으셔가지고 진짜 고생을 하셨나 싶은데 비용적인 부분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그렇죠. 비용도 많이 쓰셨죠? 돈이 없게 생겼지만 또 돈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네. 아까 또 얘기를 하자면 예. 찰츠 플린이 명언을 한 게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해서 네. 웃을 수밖에 없는 것도 이제 그런 상황들인데 수익이 발생을 하면은 사실 뭣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보다 저는 소프트웨어에 많이 샀어요. 네. 앱을 사야 제가 앱을 갖고 또 교육을 할 수 있고 제가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예. 어떤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좀 제가 많이 사서 하는 편인데 대략 3년 동안 앱을 가지고 있는 게 한 10,000여 개 정도를 구매를 했고요. 한 비용은 한 6천에서 8천만 원 정도가 아마 소비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없게 생겼지만 그래도 교육으로 버는 수익을 뭐 어떤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제가 또 그 다음 교육을 위한 또 투자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라들의 앱스토어를 다 들어가 보고요. 교육 시장이나 어떤 분석을 다 해보고 그렇죠. 왜냐면 확신이 없는 게 이게 리뷰가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나 오늘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하. 받자 그리고 써보고 아 이건 좋은 앱이구나 아유 이건 괜히 받았네라고 해서 그런 선별 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러면서 쓰는 돈들이 이제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발생이 될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는 시행착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돈이 꼭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네요, 그죠. 사실은. 자, 그럼 수익이 좀 따라줘야 될 텐데 좀 따라오고 있나요, 투자한 만큼? 그래서 다른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 본업은 앱티스트라고는 하지만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거는 이제 영상을 또 하게 됐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전공을 하던 것도 연극영화과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음. 어떤 광고라든가 이런 수입을 발생하는데 예전에는 DSLR 가지고 여러 스텝을 데리고 촬영을 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광고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 어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떤 가게의 홍보 영상도 바로 그냥 밥 먹으러 갔다가 하나 찍어주고 네. 바로 올려주고 이렇게 되면 사장님 같은 경우는 되게 마법을 부린 듯한 느낌으로 아니 이걸 언제 만들었어요? 지금 그렇죠. 만들었습니다. 어. 대단합니다. 박하면 그냥 그렇죠. 이런 식인데 그렇게 해서 버는 수입들을 이제 조금씩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교육 쪽에 대한 시장으로서 좀 수익을 발생을 하고는 싶지만 강사나 어떤 교육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가격적인 부분들이 좀 정해진 게 있고 또 저희와 같이 일을 하는 저희 팀원들에 대한 어떤 이런 금전적인 부분도 또 이게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 명의 어떤 1인적인 부분만 한 명에 대한 교육비만 나오지 뭐 팀원으로 갔을 때 팀별로 교육비를 발생되지 않으니까 네. 조금 그런 것들이 이제 힘들기도 하지만 좀 뭐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예, 숙제를. 그래도 한 3년 동안 활동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업계 표준이나 어떤 길을 좀 닦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개인으로는 닦았죠. 좋습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폰 영화제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알려진 걸로 아는데 3년 전과 비교해서 좀 달라진 걸 몸소 체감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달라지는 건 이제 누구나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누구나에서 이제 아무나. 네. 이제 근데 영화제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과 좀 틀린 부분과 같은 부분이 뭐냐면 네. 예전에는 이 스마트폰을 그냥 카메라로만 썼었어요. 예. 이제 카메라로만 쓰고 컴퓨터로 편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걸 내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쓰는 거 보면 앱을 좀 쓰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영화를 만지는 앱을 쓰기도 하고 어. 영화를 만들어서 자막을 넣는 것도 이제 앱으로 다 가능하고 우와. 그런 것들이 이제 인식이 좀 바뀌었는데 여전히 약간 이제 어떤 작품에 대한 수준들이 뭐가 있냐면 전공자와 비전공자들이 만든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작품들이 아직은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회를 거듭하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평준화가 좀 많이 같아지는 부분들을 좀 몸소 느끼고 있죠, 지금. 그렇죠.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이제 앱을 만들 수는 있지만 누구나 주목받기는 그만큼 또 더 힘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컨텐츠를 어떤 선택하는 기준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일단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요즘 같은 시대는 그 사이드 같은 경우도 유튜브에서 스타가 됐듯 그렇죠. 또 외국 회사에서 바인이라는 앱과 인스타그램이 되게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게 요즘 사람들은 되게 빨리 보고 자극적인 걸 원해요. 그래서 맞아요. 6초 이상을 보지 않는다라는 이론이 있듯이 예. 예전에는 유튜브 광고라는 것도 되게 정적이고 했지만 지금은 그 전에 스타들이 나와서 끄지 마, 끄지 마, 끄지 마, 네네, 이거 네. 광고 아니야, 라고 하면서 광고를 더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나와 있는 앱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졸리게 재미없게 자 오늘 제가 소개할 앱은 이런 겁니다라고 하게 될 경우는 사람들이 안 보거든요. 네. 그래서 오직 거기다 넣어야 되는 소스는 재미. 그렇죠. 자 이것은 이러면서 뭔가를 계속 이거를 하는 건데 연애하는 기분으로 밀당을 하는 기분이랄까요? 아. 불특정 다수와 함께 이거를 계속해서 어. 한 10분 내지 20분을 계속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잡고 있는 컨텐츠는 웃음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컨셉으로 접근을 하게 되죠. 그럼요. 네. 웃음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일단 웃음이 들어가다 보면은 확실히 받아들이는 것도 달라지는 것 같은데 대표님은 그 앱티스트라고 말씀을 하지만 제가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 앱 알림이랑 어떻게 다른가 그렇죠.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거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뭔가 되게 쉽고도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앱 전문가라는 직업을 저도 이제 예전에 보면 앱은 말 그대로 정보만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앱은 이게 되고요, 저게 됩니다. 이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런 네. 식이지만 앱티스트라는 거나 앱 에듀테이너라는 직업은 이것을 갖고 어떻게 활용할까를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만복이라든가 어떤 자기의 뭐 신체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은 기능적인 부분들만 해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요게 됩니다. 저 버튼 누르면 저게 됩니다라고 하지만 네. 이거를 갖고 이제 다 당신이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운동을 어떻게 했나요? 자, 네. 운동을 갖고 이거 갖고 우리가 직접
며칠 동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기록하고 연구하고 해서 사람들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말 것이 아니라 어? 지속적으로 이것을 쓰도록 습관을 유도하고 이것을 관리를 할 수 있고 뭔가 이 사람이 앱으로 내가 정말 뭔가를 체감을 바뀌었다. 네. 그런 것들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전문가와 아하. 앱티스트에 대한 어떤 차이죠. 그렇군요. 예. 어떤 좀 활용도적인 측면까지 이제 장기적으로 네. 그렇게 교육을 하시고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 이제 예술 작품이라든지 이런 걸 디지털 기기,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만들다 보면 그게 사실 굉장히 가치 있는 작품인데 디지털 기기이기 때문에 확산이 될 수도 있고 보안 문제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교육을 하세요? 보안 부분은 일단 기계의 특성을 파악을 시키는 게 우선적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 계정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못 만들고 사실 스마트폰 쓰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왜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보안의 문제가 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쓰게 되면은 내 정보가 유출된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스마트폰에 대한 사용법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사실 하면은 그렇죠. 보안 앱을 다운을 받는다든가 아하. 보안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기가 네, 배워서 네. 하면은 되는데 네네.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만약 그냥 내가 이거 하게 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 때문에 이 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선입견 때문에. 근데 한 번만 알면 되게 쉽고 그렇죠. 오히려 간단한 것들인데 네. 접근하는 게 되게 이제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을 먼저 가르쳐야죠. 그렇죠. 보안 앱을 깔고 또 그 방법을 잘 알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렇죠. 분야가 있는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딱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정확하십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예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예술가들이 지금 이 앱티스트로서 활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 부분을 과연 이해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변에 예술가들이 많아서 네. 설득하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더라고요. 예술가들이 정말 또 굉장히 그 자기만의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대화하기가 힘들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장르를 딱 했을 때 영화 부분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네.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찍는 거를 이제 배우들이나 예술가들은 하기는 시작했지만 이거 일반인들도 사실 연기에 대한 욕심이라든가 그렇죠. 촬영에 대한 욕심 다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비전문가가 만약 가르치게 되면 연기까지 못 가르치고요. 아까 말한 전문가 수준이에요. 그냥 컷은 이렇게 나누고 편집을 이렇게 합니다 수준이지만 네. 자, 표정을 어떻게 해야 돼? 어떤 감정을 담아야 돼? 또 여기 편집에서는 어떤 또 말들이 들어가야 돼? 예. 좋은 퀄리티를 만들 수 있는 것까지를 할 수 있는 게 예술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반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하, 그렇죠. 예, 뭐 그림도 똑같이. 전문가니까요. 그렇죠. 예. 그림도 똑같이 뭐 사진도 똑같지만 사진도 일반인들이 찍으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럼요. 수천장을 찍어도 안 나오지만 그렇죠. 작가는 하나만 찍어도 잘 나오는데 다르죠. 예. 이런 노하우들이 같이 겸해야 사실 예술가들이 장비만 바뀌었을 뿐이지만 네. 스마트폰으로 사진 잘 찍고 싶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많이 보세요. 무엇을 많이 보느냐? 자신의 경험들을 담아갖고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좀 젊은 친구들이나 좀 이렇게 연배가 있으신 예술가 분들한테 네. 직접적으로 걔가 이거를 이제 같이 경험을 해야 하고 나서 그분들의 인식이 변화가 되면 이제 그분들을 이제 모시고 예술 쪽이나 이런 쪽에다가 이제 강연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지금 많이 이제 하고 있고요. 하려고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그분들이 써보고 확실히 좋다라고 느껴야 될 텐데 그렇죠. 설득하는 과정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되게 재밌게 접근을 하죠. 아, 부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네. 인정을 하고 저도 이제 접근을 해야 되죠. 예. 근데 어쨌든 기존에 있는 예술가들이나 계속 예술이 이어져 온 이유는 계속 그 대를 이어서 누군가 좋아하고 기록되고 남아있던 거였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가 입시에서 되게 좀 놀라웠던 게 뭐였냐면 네. 미술 대학을 가기 위해서 1년 동안 그림 학원을 다녀요. 예. 근데 그 그림들이 선생님들이 그냥 한 장 한 장 보고 하면은 그 친구는 남는 게 없더라고요. 자기 손에는 보내진 그림만 있을 뿐이지. 아하, 본인이 수호자입니다. 갖고 있는 게 없다고요? 예, 예. 하지만 스마트 기기의 장점이 어떤 거냐면 그림을 그려서 출력을 해서 보내게 되면 자기의 작품도 소장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하, 네. 이것이 또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먼 훗날 자기의 작품집도 만들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록적인 부분들 자체만으로도 스마트 기기가 예술과 만났을 때 되게 좋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영화도 그러고 사진도 그러고 모든 장르들이 그렇듯 그러니까 그런 인식들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네.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느끼게 되고 자기도 스스로도 해보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보관하기에는
되게 큰 공간도 필요했고 하지만 지금은 아, 그렇죠. 클라우드나 어떤 웹 세상에서 이렇게 음. 보관이 가능하다는 걸 아니까 그때서야 조금씩 이제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게 바로 또 디지털 기기의 장점이기도 하고 네트워크된 세상의 그런 어떤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 앱티스트로 활동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능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말씀도 참 잘해야 될 것 같고 유머도 필요할 것 같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자질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 얼굴이 저처럼 생겨야 네, 그게 쉽지 않은데요. 예. 그 어려운 거고 네. 일단은 교육적인 마인드가 사실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연극하면서 연기하면서 아이들을 많이 상대를 했었는데 네. 이 아이들이 크면 뭐가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막상 이렇게 많이 당해보기도 하는데 좀 그런 걱정들이 쌓이다 보니까 지금 이 직업을 하면서도 교육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녹아져 내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네. 단순히 그냥 앱에 대한 정보만 갖고 내가 잘 써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앱티스트보다는 앱 전문가 수준이 가깝고요. 네. 앱 에듀테이너나 앱 아티스트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육적으로 잘 풀어낼 수 있을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관심도가 아무래도 누군가에게 교육을 하고 전달하고 이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이 앱과 정말 스마트 기기가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이런 따뜻한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용기. 아, 그렇군요. 네.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좀 네. 추가로 필요한 자질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뭐 창직하신 분들의 그냥 일반인 공통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네. 우리 배국기 대표님도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배고프다고. 네네. 창직가들이 배고픈 창직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너무 이제 자기가 그 분야에 너무 관심도 많고 흥미도 많고 하니까 많이 파고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비즈니스 감각이 조금 더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창직은 새로운 직업이잖아요. 네. 그 직업이라는 거는 경제 활동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근데 많은 그런 그 사람들이 새로운 직업이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리고 그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는 이제 비즈니스 감각이 꼭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배고픈 이제 맞아요. 그런 창직가의 길도 조금은 좀 그 풍족하게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필요한 게 저는 비즈니스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이 항상 말씀을 해주시는 게 그런 비즈니스 마인드라든지 어떤 네. 마케팅 활동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여러 번 하고 있는데 네. 그 원래 비즈니스를 하려고 시작을 한 게 아니었고 그러니까요. 제가 좋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가치가 있어서 시작했던 일이라 네.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지금도 뭐 문서 작업을 하거나 어디 뭐 투자를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때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런 게 이제 답답한 거예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정말 막막하죠. 뭐 만드는 건 재밌지만 그거는 되게 힘들어서 그렇죠. 그런 분야에 또 전문가를 영입해서 함께 활동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앱티스트라는 그런 어떤 직업이나 직무 자체가 교육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의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으로 뭔가를 한다라는 게 얼마나 생산적인 작업이라는 걸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설득도 좀 하시나요? 왜 못하냐면은 예. 스스로 그런 삶을 포기를 하고 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사실 486 세대, 38 세대들이라서 그 컴퓨터를 어설프게 이제 만지면서 어설프게 또 손이 안 가는 네. 그런 세대에 많이 다 있다 보는데 부모들이 재밌어야 사실 아이들이 재밌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어른이 되면서 자꾸 이제 그 부족한 부분들이 뭐냐면 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나는 어릴 때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어. 뭐가 되고 싶었어라고 하는데 현실에 마주하게 되니까 나는 그냥 아이 키우고 주부로서 내 생활만 살 거야. 그런 이렇게 분들이 되다 많죠.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떤 새로운 거에 대한 접근이 되게 낯설거나 되게 방어막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어떤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시 이제 조금 거부 반응이 있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뭔가를 만진다라고 딱 하면은 일단 그거보다 영어 공부해야 되고 그렇죠. 수학 공부해야 되고 수능 준비 대학 가야 돼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좀 즐거운 경험들은 뭐냐면 이런 부모님들을 실제로 만나서 그분들이 학생처럼 다시 돌아가게 만든 네. 다음에 아. 재밌는 걸 한번 우리 만들어봐요라고 하게 되면 부모들이 부모님을 먼저 설득을 설득을 하시는군요. 해야죠. 그럼 그 부모들이 집에 가서 자연스럽게 예. 아이들하고 노는 습관들이 생기고 그런 사례들이 계속 이제 조금씩 이제 발견이 될수록 아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거는 아이들이지만 부모님들에게 먼저 이것을
직접적으로 한번 경험을 해봐야 좀 더 이게 파급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본인 스스로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인식을 하게 도와주고 계신데요. 실제로 그 사례 같은 걸 좀 듣고 싶어요. 네. 네, 초등학생이 굉장히 전문가 수준의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네. 들었거든요. 저 개성초등학교에 박훈 학생이라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예. 처음에는 게임만 되게 좋아했던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스탑모션이라는 이제 앱과 또 FX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앱을 소개를 해줬더니 네. FX가 뭔가요? 이제 막 불꽃 튀기고 막 어디 막 연기 나고 막 불 나가고 되게 다양한 효과들을 어플리케이션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창 그 아이돌에는 그런 슈퍼맨들에 대한 히어로에 대한 그럼요. 갈등이 있다 보니까 네. 계속 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스타워즈를 좋아하고 마인크래프트라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집에 가서 자기 장난감 갖고 생명력을 불어넣기 시작을 했고 아하. 그것이 이제 요즘 우리가 말하는 스탑모션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네. 그 장르를 그 친구가 계속 찍고 만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엄청난 실력과 네. 엄청난 뷰어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오. 지금도 틈틈이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음. 그리고 또 시니어 분들 중에서는 네. 그 백훈 학생이라고 박훈입니다. 박훈 학생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일단 그 친구가 학교 갔다 오면 예전에는 공부만 했다고 치면은 예. 지금은 스마트폰 만드는 시간을 딱 그걸 주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창작의 시간을 가져라. 엄마가 이해를 해주네요. 어머니가 이제 이해를 하고 저도 그 어머니를 선행학습으로 설득을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네요. 만날 때마다 이제 보여주면서 계속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스마트폰 기기를 이용을 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껏 하는 게 그냥 메신저, 그냥 SNS 여기에 머물고 있는 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네. 휴대폰이라는 것에서 진화를 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 PC에서 뭔가 변화가 돼서 생긴 것도 스마트폰이고 그렇죠. 전화기에서 또 변화가 돼서 한 것도 스마트폰이라 네. 아직은 대부분 사람들이 전화기에 대한 인식이 있다 보니까 전화기가 무슨 컴퓨터처럼 쓸 수 있어? 이런 개념들이 일단은 많다 보니까 네. 출생에 대한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PC와 또 다른 PC라고 치면은 아마 좀 더 이것을 소프트웨어나 이런 앱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좀 많이 열려 있을 텐데 네. 전화기로 무엇을 해라고 하다 보니까 생각의 확장성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기, 문자, 뭐 인터넷 이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적죠. 그렇죠. 네. 자, 그 학생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청소년이 앱티스트가 된다? 청소년 앱티스트가 탄생한다? 그럼 정말 이건 대박이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이쪽 분야의 전망이 밝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이제 뭐 청소년 에티스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이제 뭐 그게 대박 이런 얘기 한다는 건 역시 부모님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워낙 이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스마트한 기기에 아이들이 노출되는 거를 되게 꺼려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일단은 아이들이 이제 그런 스마트폰 이런 것들보다는 방금 배국희 대표님 얘기한 것처럼 네. 뭐 영어라든가 그런 쪽에 조금 더 하고 또 직업을 가지더라도 판사라든가 네. 의사라든가 이런 직업을 해야 어머니들이 더 흐뭇해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실상은 아이들이 직업을 갖는 게 지금 당장 직업을 갖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앞으로 뭐 15년, 20년 후에 직업을 많이 갖게 될 텐데 그때 후에는 지금 언급한 뭐 판사, 의사, 약사라는 직업이 컴퓨터에 의해서 많이 이제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융한 직업이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이 할 때는. 세상이 바뀌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트렌드를 알고 그런 거를 익힐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네. 지금의 트렌드는 IT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앱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트렌드로 잡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부모님이 좀 오픈 마인드로 열어가지고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앱티스트가 또 많이 양성돼가지고 이런 것들 아이들이 만들어낸 이런 창의성 있는 작품들이 조금 더 인정받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다라면 미래에 조금 다가가는 아이들한테 좀 더 좋은 교육이자 또 교훈 이제 지향점 목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IT를 이제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네. 좋습니다. 그 강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강의하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강의하세요? 보여주세요.
복장부터 일단 네, 복장이요? 복장을 일단 저는 한복을 입거나 아, 그 되게 그 시골 아저씨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들이 입어요. 그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일단 스마트 기기가 되게 현대적이고 되게 네. 어떤 요즘 시대의 것이지만 한복을 입고 강의를 한다는 자체가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뭔가 부조화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을 어차피 시대가 지나고 이러면은 그 좀 사람들이 교육을 들어보면 일단 재밌어야 되고 호기심을 자극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처음에 가자마자 안녕하십니까 바로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교육은 말이죠 이겁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표정이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모든 것이 다 똑같이 네. 마음의 문을 열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자 한 번씩 웃고 눈도 한 번씩 마주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일단 복장 이상하면 사람들이 자다가도 좀 이렇게 봐요. 그러면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전통 스마트폰 연구가 아. 배우 기호씨다 이러면은 속으로 뭐지? 그렇죠. 호기심이 생기기 때문에 네. 자 지금부터 제가 수업을 하겠는데요. 자 잠드신 분들은 그냥 마저 주무시고요. 예. 안 주무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번 즐겨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때 했던 연기들을 가지고 이제 뭐 판토마임을 보여준다든가 뭐 성대모사를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을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사람이 그 무의식적으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는 게 첫 네. 번째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마음이 열리면 거기다 정보를 넣든 교육을 넣든 다 흡수를 하게 돼요. 아, 맞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열리지 않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걸 얘기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방어막이 생기거든요. 네. 저거 나도 알고 있는데 맞아요. 저건 내가 볼 필요 없는데 이렇게 어. 하는데 재밌으면 진짜 말 그대로 뭐 법에 대한 이야기든 뭐 어떤 세무의 얘기도 재밌으면 사람들이 습득을 하게 되는 거죠. 딱딱하게 접근을 하게 되면 그래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이런 심리가 또 사람이 그렇죠. 생기기 마련인데 한번 웃고 나면 호감이 생기고 궁금해지다 보면은 그렇죠. 마음을 열게 되는 것 같아요. 없게 보이게 생겨서 없는 복장을 할 때 사람들이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해야 그때서야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건데 그러니까 좀 말 그대로 회사 이름이 웃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도들이나 그런 퍼포먼스들이 교육보다 더 사실 더 전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기발한 발상을 좀 하실 줄 아시고 마인드 자체가 기발하기 때문에 홍보 같은 것도 좀 색다르게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홍보를 이제 채널을 만들어서 네. 이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저를 알리죠. 네. 예전에는 뭐 영상 만드는 게 뭐 며칠 걸리고 하는데 지금 하루에 하나씩 그래서 음. 한 달에 한 30개도 만들기도 어. 하고 그래서 그걸 갖고 계속 채널에 부지런하세요, 진짜.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하는 거고요. 이게 된다는 것을 계속 가능성을 보여줘야 돼야지 사람들이 가능성을 봐야 문이 열리듯이 그렇죠. 뭐 제가 스마트폰 갖고 뭐 일주일 걸리고 한 달 있다가 보여주겠습니다 하면 사실 사람 다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부지런하게 뭔가를 만들고 네. 밥 먹는 모습까지도 뭔가를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건데 다행히 창업을 하고 아직까지 100원의 빚도 없이 네. 뭐 100원의 수익은 작지만 그래도 빚 없이 계속 저를 브랜딩하고 마케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예. 뭐 저를 홍보하는 건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렇죠. 빚이 없다는 거는 굉장한 거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빚을 끌어다 와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 부담은 좀 덜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업을 접더라도 편하게 이제 딱 할 수 있고 잘 되면 또 잘 될 수 있고요. 예. 자, 아직은 그래도 조금 초기 단계, 3년 차 정도니까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안정권에 접어든다면 오히려 또 이런 게 또 안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도 같고 상황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네, 지금은 이제 3년 차면은 이제 하나의 직업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는 시기라고도 그렇군요.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보통 직업이 새로 생겼을 때 물론 사업도 마찬가지 1년이면 어느 정도 그게 나오거든요. 저희가 새로운 직업을 만들 때는 뭐 10년, 15년 후의 트렌드를 보고 직업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6개월 내지는 1년 정도의 트렌드를 보고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방금 배국희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한 채 빚도 없이 지금까지 끌고 왔다라는 거는 또 그만큼 이 에피스트라는 이런 직업이 주는 경제적인 효용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게 이제 인정이 된 부분이고요. 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마케팅이라든가 이제 이런 알릴 수 있는 또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또 많이 이용을 할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양성 과정을 통해서 네. 제2회, 제3회 지금 몇 호까지 나왔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이런 양성 과정을 수료하신 새로운 에티스트들이 전국에서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된다라면 이제 충분히 우리나라의 하나의 직업으로서 인정받아가지고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IT 창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앱 개발 부분에 좀 치중돼 있다 보니까 정부 지원도 그쪽으로 좀 쏠려 있어서 안타까운 네. 생각이 들어요. 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지금 이제 앱 개발에 많이 치중돼 있다라는 거는 이제 저희 청년층이 많이 그런 쪽으로 개발하게 되는데 일단 앱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거든요. 개발하게 그렇죠. 되면 네. 결과물이 보이다 보니까 아 정부에서도 뭔가 투자를 했었을 때 아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라고 성과를 이렇게 표출이 가능한데요. 네. 방금 이제 앱티스트라든가 우리 이제 창직한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은 뭐 정리 컨설턴트, 뭐 다음에 나올 이제 기록관리 디자이너나 네. 이런 분들은 뭔가 결과물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형의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 지원은 상대적으로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청년들에게 그런 분야가 아닌 이제 앱에 많이 이렇게 지원이 치중된 거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결과물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네. 청년들이 창업하기 접근하기 쉬운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스마트폰, 앱, 인터넷 많이 그렇죠. 접근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이라든가 노하우 부분에서 그런 쪽으로밖에 갈 수 없는 게 좀 현실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이제 청년들의 그런 창업이 그쪽으로 쏘이다 보니까 네. 정부의 이제 지원도 그쪽으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청년들이 아직은 또 잘 모르다 보니까 앱 개발에 치중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배국희 대표님께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제 활발 그래야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 계획은 지금 하는 일을 더 확산시키는 일이 이제 숙제죠. 그래서 전 연령이 지금은 다 사실 교육을 하고 있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네. 아이들부터 유아부터 시니어까지 하고 있는데 좀 저희처럼 이렇게 확산을 좀 필요로 하고 정말 이것을 파고들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네. 또 그러려면 여러 가지 투자나 이런 것들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네. 좀 같은 팀원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렇죠. 그게 힘이 멤버들이 되니까. 힘이 될 것 같아서. 네. 자,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좀 더 탄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네. 그 청소년들이 잘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아까 나눴었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이 뜬다. 소위 말해서 그런 것들을 네. 많이 알고 있는데 좀 이쪽 부분을 좀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다니시나요? 일단 소프트웨어는 너무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방금 뭐 만여 가지 그런 앱들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고 네. 우리 뭐 흔히 정부에서 뭐 빅데이터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공공 데이터들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정보들이 많이 있는 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이제 직업이라든가 혹은 이제 그런 창업 아이템을 좀 개발하는 걸로 쪽으로 많이 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네. 총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오늘 앱티스트 상당히 흥미로운 직업이고 네. 또 저희가 이렇게 수많은 앱들을 정말 이게 좀 효과적으로 알 수 있는 좋은 그런 직업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직업이라는 건 확산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고 많은 사람들이 접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얘기하신 거는 이제 iOS, 애플 쪽에 그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쪽으로만 이제 치중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우리 국내 시장 보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중장년층이나 시니어층 이런 분들은 안드로이드를 거의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저도 그래요. 네, 확산을 하다 보면은 예. 그런 쪽에 있는 수요층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런 안드로이드가 주는 그런 한계점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한계점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제 소개 정도 이렇게 확산시킨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교육 과정을 개설하거나 마케팅에 좀 활용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 IT 쪽 창직을 생각하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전하신다면요. 관찰을 많이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관찰. 좀 추상적이긴 하겠지만 예. 해외에서 잘 되는 어플들, 그 베스트셀러가 앱이 되는 이유는 정말 그 관찰을 많이 하고 그 직업을 가지고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만드는 베이스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자폐아 어머니가 자기 아이들을 위하여 만든 앱이 그렇죠. 그런 엄마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앱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접근을 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어떤 이런 아이디어와 경험들이 누군가에게 되게 한 사람이라도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치를 갖고 접근을 해야 좀 IT가 더 그렇죠. 따뜻하게 접근이 되는 거지. 네. 진짜 좀 차가운 IT에 좀 따뜻함을 계속 줄 수 있는 맞아요. 그 후배들이 있었으면 좀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주고 싶기도 하고요. 예, 참 좋은 생각이네요. IT 하면은 보통 좀 차갑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또 따뜻한 면을 우리가 많이 그리워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잘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과 함께하면서 굉장히 유쾌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재미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 또한 재미에서 찾는다면 조금은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웃기는 사람들의 배국희 대표, 신직업 창직가 협회 이만규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가능성연구소 대표 서종우입니다. 창직과 기업의 역할에 대한 두 번째 강의, 오늘은 사내 벤처를 적극 권장하라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이 IMF 경제 위기를 겪게 되면서 사회가 급속도로 많은 변화들을 갖게 됐습니다. 기업들은 당장 이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는 것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비용의 가장 첫 번째가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이었습니다. 평생 직장에 대한 신화들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IMF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평생 직장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구조조정이 일상화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영역 역시나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익성과 사업성이 불투명한 사업들에 대해서 구조조정과 재편을 통해서 사업을 폐기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사업의 조정과 인력의 조정 때문에 기업들은 굉장한 위축을 갖게 됩니다. 기업들이 위축되면서 사회 전반의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인 위축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국가 경제 전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전체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요. 이때 주저앉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동력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야기되었던 것들이 바로 이 벤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벤처기업. 기존의 기업들에서 도전하지 않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소규모의 이 젊은 청년들과 중년들이 사업 영역들을 도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국가 역시 이 당시에 나서서 벤처기업들에 대해서 적극 권장하게 됩니다. 덩치가 큰 대기업 중심으로 한국 경제 구조가 형성돼 왔었는데 그것을 뚫을 수 있는 소규모의 창의적이며 진취적인 기업들을 찾아내고자 했었습니다. 이 벤처기업들을 권장하는 가운데 대기업 역시나 사내에서 사내벤처라는 이름으로 이 벤처 열풍들을 내부에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결과물들을 이뤘고 사내벤처 1호, 2호, 3호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팀들이 별도의 기업들을 만들어서 외부로 나가고 그리고 큰 기업으로 성장하고 하는 그것들이 한 2000년대를 저희 사회를 그나마 버티게 했던 중요한 새로운 성장의 모티브가 됐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창직, 이제 새로운 직업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에 현재 약 12,000여 가지 정도의 직업이 있습니다만 제가 일선의 특성화 고등학교와 대학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을 만나봤을 때 그들에게 12,000여 개 정도 있는 직업의 종류 가운데 본인이 알고 있는 직업의 개수를 한번 적어보라고 해보면 대학을 졸업 앞두고 있는 20대 중반의 청년들 역시나 100개 넘지 않는 그 정도 수밖에 적지 못하고 있습니다. 12,000여 개 정도 중에 100개도 쓰지 못하는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방법 중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12,000가지 중에 100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본인의 역할, 본인의 경험, 본인의 미래 설계가 얼마나
폭이 좁다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내 벤처뿐만 아니라 사내 창직을 적극 권장하라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 사내 벤처의 경험을 사내 창직으로까지 한번 연결해 보면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사내 창직,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색다르게 도전적으로 갖는 것들을 사내에서 적극 권장해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벤처의 도전 정신들을 내부에서 불러일으키는 것 자체가 기제가 기업들마다 조금씩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아쉽죠.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고 있는 구글 다들 알고 계시죠? 이 구글에 아주 독특한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 제도입니다. 이 20% 제도는 뭐냐면 구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본인의 8시간의 근무 시간 내에 20%는 본인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에 시간을 할애해도 된다라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구글이라고 하는 이 글로벌 기업들은 왜 회사 돈으로 일하는 시간에 그 일하는 대가로 받는 그 근무 시간에 개인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지원하는가? 이건 사람의 자율성의 문제입니다. 이 자율성을 기업이 보장하는 것을 통해서 구글은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퍼포먼스, 그 실행 능력들을 조합해낸다라는 겁니다. 이 구글 내에 있는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이 20% 제도로 하루 8시간 근무 중에 20%를 본인 프로젝트에 할애하거나 아니면 이걸 주 단위로 모아서 일주일 중에 하루 전체를 개인 프로젝트에만 올곧게 정신을 집중하고 그 팀을 짜서 프로젝트를 팀원들과 같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구글은 전 세계 시장의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상당한 대표적인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이 20% 제도 때문에 생성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대한민국의 이 기업들이 이 사내 벤처를 넘어서서 이 사내 창직으로까지 이 관심을 확대해야 되는 이유는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직원들의 관심과 열정을 신바람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관념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저는 한계가 좀 있다고 봅니다.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의식과 인식만 강조한다고 해서 그 환경이 제대로 구축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기업 내에서 창직, 새로운 직업을 고민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직업을 바라보고 새로운 직업을 찾아내고 그 새로운 직업으로서 새로운 업을 만들려고 하는 직원들의 열정적인 도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을 기업 내부에 만드는 것. 이건 사내 벤처를 통해서 2000년대의 그 경제 위기를 돌파했던 기업의 저력을 우리 지금과 같은 이 어려운 시기를 사내 창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색다르게 도전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새로운 환경을 구축하고 새로운 지원 시스템을 갖춰올 때 직원들 내부에서 으쌰으쌰 하는 자기의 자율성과 동기들이 불타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내 창직 시스템을 기업 내에 구축하여 새로운 동력을 찾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번째 강의 사내 창직을 적극 권장하라라는 두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직무를 향한 유쾌한 발상, 그것을 풀어내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이 아주 가득할 것 같은데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것, 또 그것을 함께 발상하는 즐거움을 누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